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슬쩍 이제 국회로 넘겨졌어요. 검사놈들이 그렇게 한 거죠. 검사자에 검사님들 했으면 참 좋겠는데 뭐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정치 패널들이 나와서 말들을 많이 해요. 나름 뭐 현란한 수사를 동원해서 말들을 하니까 말이에요. 뭐 다 그럴듯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들어봐도 이게 얼마나 개논리인가, 어떤 그 정치 패널의 말은 어, 정말 형편없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장성철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 그 옛날에 김무성의 보좌관이기도 했고 무슨 뭐 대구 카톨릭 대학 교수였기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TV에 많이 나오는 친구죠. 그렇죠? 근데 이런 논리를 펴요. 이재명은 수사를 받으라. 당연히 자신은 김건희 특검도 원한다 그러면서 그 나름 그 국힘당의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칭찬도 좀 듣고 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진보 패널들과의 사적 교류가 얼마나 있는지 말이죠. 마음을 터놓고 말이에요. 흉금없는 대화를 할 정도로 그를 인식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제가 늘상 주장을 하지만 말이에요. 개혁적인 목소리를 조금, 교계 개혁적인 목소리를 조금 낸다고 해서 그 목사를 정말 참된 그 목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전히 그 범죄 집단인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한은 결코 교단에 반기를 들 수 없다. 그러니까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그나마의 그 밥이라는 거죠. 여전히 국힘당 지지를 강력하게 하면서 민주당은 그 집권을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국힘당을 여전히 지지하는 장성철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똥꾸리 내가 많이 나는 친구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죠. 일부 뭐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거. 지금 뭐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후 세상 처음 보는 일,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그런 개혁적인 그런 그 논리를 펴니까 이 논리가 나름 들어보면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개논리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재명 수사를 받아라. 면책 특권 이용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 안 지키는 이재명. 이렇게 이제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프레임을 거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민주화 투쟁하다가 잡힌 것이 아니잖아. 쉽게 말해서 정치범이 아니다. 반독체 투쟁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이 프레임이죠. 이 프레임은 실제가 아니에요. 프레임 안에 있는 실제 그림이 아니에요. 가짜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림은 초등학생이 그렸어요. 근데 재벌집에서 그 프레임을 뭐 1억 7천만 원짜리를 갖다가 프레임을 걸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정말 뭐 개발세발 낙서 수준인데 거기에 돈으로 왜 그 돈 때문에 영혼 판 그 미술하거나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음악하거나 돈은 그 영혼을 팔아버리는 뭐 자칭 예술가들.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술가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아무튼 뭐 어영 교수도 많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평을 쓰는 거죠. 와, 천재적인 그 소질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1억 7천만 원짜리 프레임에다가 천재적인 소질을 보였다라고 말하는 천재의 화가로서의 자질이 충분하다. 뭐 이렇게 그 유명 인사의 말까지 덧붙이면 그 프레임은 기가 막힌 프레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프레임은 여전히 프레임이다. 그 그림은 개발세발 낙서 수준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뭐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면책 특권 이용하지 않겠다던 약속을 지키라. 그러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도 안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면책 특권 이용하지 말라고 이재명 씨가 말을 했었을 때는 그때 국회에서 그 대장동 턴다고 어쩌고 하면서 어느 깡패놈이
뭐 세 보니까 한 7천만 원 되는 돈을 2억 원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얼마 전에 자기가 뭐 차를 팔았다는 뭘 어쩌고 저쩌고 했다나 해서 벌은 돈이라면서 페이스북에 자랑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뭐 이재명에 준 뇌물이라고 하면서, 그때 누구야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뭐 경찰청장인가 뭐 서울 뭐 시 뭐 총경인가 했다는 국회의원 된 자가 그런 확인 절차도 밟지 않은 채 너무나 뻔한 거짓말로 그렇게 막 그냥 면책특권 뒤에서 막 말하니까, 면책특권 내려놓고 요 바깥에 나가서 얘기해라. 요 바깥에 나가서. 그렇죠. 그 밖에도 수도 없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정부 기관이나 각 자치단체 이런 기관장들을 불러놓고 뭐 대정부 질의하듯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국회에서 뭐 하는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때도 예를 들어서 오세훈 같은 서울시장 같은 인간도, 아니 서울시 감사를 하는데 그때 대장동 이야기만 내내 했단 말이에요. 그냥 전부 다 그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마라. 얼마나 무분별한 의혹 거짓이 난무했단 말이야. 그 거짓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 면책특권 이야기를 한 거지. 진실을 말하고 정치범으로 몰아버리는 것에 있어서 면책특권 뒤에 숨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잖아요. 면책특권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퉁쳐서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약속도 안 지키는 이재명. 그 민주화 투쟁하다 잡힌 것이 아니지 않은가. 민주화 투쟁을 광의와 협의로 나눠보자고요. 그죠? 협의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대중, 김영삼 반독재 투쟁 벌였죠. 반독재 투쟁이 뭐예요? 박정희 투쟁을 벌인 거잖아요. 그렇죠? 박정희가 좀 깡패였어요. 좀 독재자였어요. 18년 2개월 깡패 정치인으로, 깡패 독재자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북에는 김일성, 남에는 박정희 그랬잖아요. 둘 다 깡패 독재자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목이 달라요. 그때는요, 최고로 무서웠던 것이 방공법 등등으로 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는 거예요. 지금은 방공법 폐지도 말하고, 지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안철수에도 뒤집어 씌웠다는데 종북으로다가, 이거 지금 씨알도 안 먹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했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라가 84점 몇 %의 찬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종북머리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가 다시 몇 년 동안 이제 없앴던 그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다시 등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 미친 거예요, 이거. 미친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안 먹히니까 다른 거로 잡아가두는 거예요. 똑같이 윤석열이 독재한 거라면 반독재 투쟁하는 거예요. 반민주적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투쟁하는 건 맞아요. 민주화 투쟁을 하고 반독재 투쟁을 하니까 이전처럼요, 정치범으로 그렇게 못 모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대장동으로 해서 뭐 뇌물을 받았느니 뭐 배임을 했느니 무슨 성남 FC를 어쩌고 저쩌고 막 거는 거야. 증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도 검사가 50명, 60명이 배당이 됐다는데 압색을 뭐 300번을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언론 총동원해가지고 받쓰라고 한다면서 받아쓰기. 검찰이 기사 흘리고 이게 다 불법이에요. 윤석열 반드시 감옥 갈 겁니다. 한동훈 반드시 감옥 갈 거예요. 만약에 한동훈이 스타가 되고 이상민이 스타가 되면요, 옛날도 보시면 알지만 지금 한동훈이가 평생 윤석열 꼬붕으로 있었기 때문에 뭐 악에 바친 게 있을 거예요. 전두환 백담사로 보낸 게 누군데요? 노태우라니까요. 평생 친구 먹었던. 그래서 윤석열이 감옥에 가면 물론 민주정권이 들어서면 민주정권에 의해서 가겠지만, 만약에 재수 없어서 한동훈이가 대통령 되면 한동훈 손에 의해서도 윤석열은 감옥 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은 떳떳하다며 당당히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개논리라는 거죠. 그렇죠? 뇌물이나 배임 등의, 다시 말씀을 드려서 배임 등의 범죄를 뒤집어 씌운 것은 정치보복 수사므로
김대중, 김영삼과 동일해요. 범죄만 당시 상황에 맞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때는 정치범으로 뒤집어 씌우고 방공법에 저촉됐다는 거죠. 내란범으로 했던 거고, 지금은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보복을 하는 거죠. 이것은 독재 행위란 말이에요. 제1야당, 그것도 절대 다수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있는 제1야당 총재를 체포 동의안을 내? 이 인간들이? 그러면서 이런 개논리를 펴요? 그러니까 죄목을 무엇으로 붙였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 여부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물타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그 장성철이라는 인간이 말을 하는 게, 김건희는 수사를 하지, 김건희도 특검을 해라 이거죠. 특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김건희를 감히 언급하면서 특검을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재명이를 말을 하니까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물타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는 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수많은 증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은 탈탈 털어도 안 나왔어요. 김건희 탈탈 털었대. 언제? 누가?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언제 수사를 했어요? 한 번 소환이 되기를 했어. 아니면은 서면 조사에 응하기를 했어.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와서 말을 비비 꼬았잖아요. 서면 조사의 필요성을 뭐 말을 했대나 어쨌다. 뭐 이 정도 얼버무리고 말 없잖아요.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 이게 아니라. 그잖아요. 물론 지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김건희 수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수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빼박이죠. 빼박 증거가 나왔어요. 이재명이 털털 털어도 안 나왔어요. 그냥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같은 선상에서 취급되어야 될 사안이냐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김명신의 주가 조작, 이 주가 조작하고 이재명의 무슨 배임이나 이전의 뇌물이나 그밖에 별의별 아주 너무 복잡해서 알지도 못해요. 이거랑 같은 선상에서 놓고 같이 말을 하는 건 이게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말하는 건 개 놀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다르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